How's it go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자, 여러분, 리얼오픽의 중급 강좌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오늘은 1강이죠. 저희 중급 IM2 강좌는 15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급이든 중급이든 상급이든 첫 번째 강의는 항상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IM2는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문구로 저희는 시작을 할 거예요. 매번 제가 초급이든 중급이든 상급이든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픽은 시험 영어고 시험 영어는 그냥 막연하게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똑똑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멘토가 어떤 거를 준비하고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쪽집게스러운 그런 이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첫 번째 강의가 될 거고요. 하지만 굉장히 길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일단 여러분들 오픽 등급에 대해 가지고 간단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저와의 약속이 있고 백그라운드 서베이, 셀프 어세스먼트 같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고르거든요. 그 고르는 거를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무언가를 골라야 되고 이게 고르는 게 좋다 이러한 조언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질문 유형들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 실력 인정이 먼저예요. 어떤 거냐면요. 오픽은 OPI랑 OPIC라고 되어 있는데 OPI는 1대1로 면대면으로 인터뷰를 보는 거고 OPIC는 이 C는 컴퓨터의 약자를 우리가 IBT 기반으로 보죠. 보시면은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죠. 이게 왜냐면 Intermediate, Medium이 1, 2, 3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IM 1, 2, 3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IM 2라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기는 한데 자, 본인 실력이 먼저 인정이 먼저라는 건 어떤 거냐?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분들은 IL에서 IM1은 정말 하루만 공부해도 딸 수 있는 그런 실력입니다. 하지만 제가 초급 강좌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아무 구도도 모르고 굉장히 불안함과 무서움이 많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요것만 해가지고 거의 저희 거 아마 다 해봤자 한 3시간도 안 될 거예요. IL에서 IM1 강좌가. 편안하게 그런 거를 한번 시청을 해보고 시험을 보시면 아 진짜 그렇네 이만큼만 공부해도 이 점수 정말 쉽게 딸 수 있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거의 리얼오픽 학생들은 다 봤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든요. 저희가 중급인 IM2 강좌이기 전에 본인 실력 인정이 먼저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미 IL에서 IM1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은 그만큼인데 그거를 어떻게 영어로 어떻게 오픽이라는 시험에 투입이 될지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주는 강좌가 초급이었다면 중급은요. 일단 우리는 포커스를 IM2를 맞춰놓긴 했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는 IM3에서 IH를 겨냥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히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굉장히 많이 돌고 기업체 출강도 대기업도 많이 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2급이라 그러죠. 삼성을 따졌을 때 2급인 뭐 IM3에서 IH라는 강좌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제가 가르칠 때도 이 IM2 강좌로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기본 포맷은 IM3, IH나 IM2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실력에 따라서 혹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뭐 암기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요 정도까지는 암기하자라고 주는 게 저는 IM2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본인 실력은 IM1이라고 우리는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 가지고 미니멈으로는 IM2를 따낼 것이고요. 맥시멈으로는 IH까지 여러분들은 욕심을 내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짧게 답변해도 등급은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이니까 가능하겠죠 이러는데 저도 여러분 한 달마다 한 번씩 오픽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솔직히 잘 봐가지고 AL 따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뭐 AL 있는 강사가 가르칩니다. 이게 그렇게 신뢰가 있을까요? 당연히 강사면 AL은 있어야겠죠. 그러려고 보는 게 아니라 제가 IM2만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 노하우만을 가지고서는 저도 시험을 봐요. 그러면 되게 별로인 발음으로
일부러 시제도 틀리고 일부러 막 한국말도 써보고 일부러 몇 문제 건너뛰어보고 이런데도 이 등급 나오냐 안 나오냐를 저는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얻었던 여러 점수들은 사실상은 IM2가 아니라 가장 낮은 점수가 IM3였고 가장 높은 점수가 IH였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AL은 안 나왔어요. 그런 구도에 제가 어떻게 발음을 했는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를 이 15강좌에서 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빡세게 이거 암기하자라는 거는 무조건 암기하는 그런 강의. 이렇게 답변하자. 계속 제가 이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되게 쇼를 해요. 되게 연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고 집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연기를 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삐에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자, 저와의 약속이 있어요. 일단 암기는 필수예요. 어느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우리한테는 이게 무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방대한 양이 아니고요. IM2를 따기 위해서는 A4 반쪽도 안 돼요. 그 정도 분량이 훨씬 현저하게 적은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가지고 가신다고 해도 딸 수 있게끔 제가 노하우를, 리얼오픽의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릴 거고요. 거짓말 당당하고 뻔뻔하게 응용력 있고 쫄지 말고 자신 있게 하라는 거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에 맞춰서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의 성향처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누군가 만났을 때 딱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뭔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리스펙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외국은 안 그렇죠. Hey, what's up? 약간 이렇잖아요. 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의를 따지기 때문에 뭔가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못 알아듣거나 힘들다 하면은 미안한 게 먼저이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은 나 이거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self-centered.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즉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 갑과 을은 존재하잖아요. 갑은 누구다?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선 강의 사서 보시죠. 여러분들 시간 투자했고 시험료도 여러분들이 내고 다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질문을 주면 우리가 짜증을 내는 게 당연한 거지 거기다 대고 미안해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거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쫄지 말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 쫄면 끝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되게 좀 난감해하거나 이러면 아이고 좀 측은해가지고 뭔가를 더 주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더 그렇게 보이면 더 이 사람은 실력이 더 낫다라고 측정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시험 시간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서베이라는 걸 우리가 고르게 되거든요. 오픽은 15개의 토픽을 우리가 골라요. 그럼 그 고른 거에 대해서 랜덤으로 문제가 15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고르는 화면이 이게 이제 시험 보시면 여러분이랑 똑같을 거예요. 보면은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여러 가지를 고르라고 하잖아요. 1번부터 3번이 있고요. 다음 화면으로는 4번부터 7번이 있거든요. 1번부터 3번은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골라야 되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 상단에 꼭 12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할수록 여기에 1, 2, 3 이렇게 카운팅이 되거든요. 단 1번부터 3번은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거거든요. 자, 1, 2번은 우리의 신분이고 3은 우리의 거주지예요. 신분은요, 여러분, 우리는 일 경험도 없고 학생도 아니에요. 즉, 우리는 무직입니다. 이게 직장인들은 되게 걱정하실 수 있고 직장에서 뭐 시험료를 내주고서는 뭐 보는 그런 직장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채점자한테는 여러분들의 질문과 녹음된 여러분들의 파일만 갈 뿐이지 어떤 프로필도 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서는 이제 리얼오픽의 팁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강사도 다 본인들이 나랑 공부하려면 이거 고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이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된 게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살고 있냐? 우리는 혼자 산다고 해요. 왜 혼자 사냐면 뭔가를 묘사해봐라, 뭔가 뭐 가족 구성원 같은 거 이런 게 나오지를 않잖아요. 혼자 사니까 뭐든지 주체가 주어가 나로 되기 때문에 보다 더 편하게 묘사할 수 있고 편하게 답변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 7에서 12개를 선택을 하라 그래요. 자, 4번은 여가 활동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골라놓은 것들 있죠. 얘네를 일단은 여러분들은 편하게 눈에 익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랑 강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15강의 마지막 강좌에서 동일한 게 들어가요. 동일한 이제 강의가 들어갈 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세요 하면 다들 네, 기억은 하는데 굳이 저거 골라야 돼요? 약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여러분들이 이만큼 고르잖아요. 이 고른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오픽들은 내가 고른 거가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러한 똑똑한 스크립트를 쓰면 돼요. 하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해도가 100%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본인이 할 일은 암기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인데 여러분들 진짜 그걸 암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근데 모든 오픽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서베이별로 가르치는 오픽이에요. 저희는 서베이별이 아니에요. 어떤 거를 골라도 1번부터 15번까지 나오는 2번은 무슨 유형, 3번은 무슨 유형인 오픽은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그게 명확해요. 그러면 우리는 나올 유형만을 공략한다는 겁니다. 그게 유형별로 가르치는 오픽이에요. 리얼 오픽은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유형에서 무언가 어떠한 문장을 쓰는 게 더 좋다라고 하려면은 최대한 제가 이제 조금은 줄여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단은 골라놓은 거고요. 자, 4번, 5번, 그 다음에는 6번, 7번이죠. 이런 애들을 골라요. 다. 그러면 얘네가 합이 어떻게 되냐? 요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신분에서는 무직, 학생이 아니오를 선택하면은 거기에 쩌라락 몇 개의 항목 중에 고르는 게 있어요. 그 중에 5년간 수업 들은 적 없으면 우리는 학생도 아닌 거고, 거주지는 홀로 살고, 여가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고르고, 관심사에서 음악 감상, 뭐 이렇게 쭉 고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이 몇 개다? 이게 12개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고르면은 여기에 이제 12개를 선택했습니다 하면은 딱 12개까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굳이 많이 고를 필요가 없겠죠. 그쵸? 자,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골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난이도도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체크를 하거든요. 난이도는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근데 난이도는요. 일단은 IM2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난이도를 4로 선택을 하게끔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저랑 강의를 들으시면서 난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IM2보단 좀 더 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어떻게 판단을 하냐? 제가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을 가져가고 요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난이도는 이걸로 갑시다. 저걸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그래도 바뀌어봤자 4 아니면 5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될 거예요. 5를 선택하는 이유는 IM2 강좌를 들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실력상 그리고 노력상 IM3에서 IH까지도 타겟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꿔드릴 거예요. 일단은 난이도는 4로 갑니다. 욕심내지 말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시험을 봐요. 시험은 1번부터 15번까지 15개의 문제입니다. 1번은 단연 자기소개겠죠. 그 다음에 2번부터 15번이 있는데 각각 2번은 어떤 유형, 3번은 어떤 유형 이런 게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 난이도 3, 4 기준의 유형, 5, 6 기준의 유형은 아주 살짝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알려드리는 거는 난이도 3, 4 기준의 유형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실력상 난이도 5를 고를 수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난이도 5 수준으로 골랐을 때는 이런 유형이 나온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오픽이랑 가장 대적할 수 있는 라이벌 시험이 뭔가요? 토익 스피킹이죠. 토스랑 오픽을 약간은 비교를 해드리면요. 토익 스피킹은 모든 전원이 다 똑같이 시작을 해요. 가만히 있어도 플레이가 딱 되죠. 그쵸? 문제는 몇 번? 한 번 들어요. 그리고 문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다? 있죠. 그쵸? 몇 초 동안 준비하고 얘기하고 또 준비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6분 30초인가? 그런 시험이에요. 그리고 끝나면 다 같이 집에 가는 거. 이게 토스예요. 오픽은 달라요. 오픽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시험을 보기까지 자 이거 고르세요 저거 고르세요 하는 게 20분이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는 40분이에요. 40분을 절대로 다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40분 동안 15개의 문제를 편하게 풀고 집에 가면 된다는 거고 1번부터 15번까지는 매 문제에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절대로 시작하지를 않아요. 즉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토스는 아닌데. 그죠?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듣고요. 답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를 2번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를 듣고 이걸 누르면 문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 플레이 버튼이 리플레이 버튼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리플레이를 누르고 문제를 또 듣나? 아니죠.
생각해야겠죠. 그때 동안 한 15초에서 난이도나 질문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한 25초까지는 될 거예요. 그때 동안 생각을 하고 그때 막 답변을 해요. 다 답변을 했다. 그러면 넥스트를 누르면은 답변이 저장이 되면서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시 2번에 왔을 때도 또 똑같이 플레이고 누르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1번부터 15번까지 어떤 유형이 나오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1번은 자기소개예요. 참고로 우리는 자기소개 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쭉 시청하시고 아마 마지막 강의 때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나중에 이건 넣어두시고요. 2번부터 15번까지인데 2, 3, 4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하나의 토픽인 거예요. 4, 5, 6, 7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토픽, 즉 덩어리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덩어리로 되어 있죠. 자, 얘네가 아까 전에 우리가 골랐던 12개 서베이들 있죠. 그런 애들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고르지 않아도 나오는 돌발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골랐던 게 이런 애들이고요. 돌발은 수십 가지의 돌발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나 돌발 공부해야 돼. 이거 나오면 어떻게 대답하지? 이 돌발은 묘사는 이게 나오고 세부묘사는 이게 나오고 하면은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만족도는 100%예요. 그렇지만 시험장 가가지고는 시험 볼 때 뒤통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돌발이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내가 조금 부담스럽고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나오면 어떡하죠? 그건 누구한테도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이렇게 서베이별로 배우는 거는 너무나 시간도 많이 들 거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저희는 얘네랑은 상관없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유형별로 공략을 하게 될 거예요. 묘사를 공략하고 경험을 공략하고 롤플레이를 공략하고 즉 가장 크게는 유형은 3개입니다. 이 3개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어떠한 애들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유형인지를 알면은 리스닝이 잘 안 돼도 일단 50%는 이해하고 먹고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팁을 여러분들한테 선사를 할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요. 일단 묘사는요. 단순 묘사와 세부묘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물어보는 장소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거를 그냥 간단하게 묘사를 해봐라. 이게 묘사 문제고요. 세부묘사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묘사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공원 간다며 공원 묘사해봐. 어디 있어? 어떻게 생겼어? 이게 그냥 묘사고 공원에 대한 세부묘사는 너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너 공원 가기 전에 뭐하고 공원 간 후에는 뭐해? 야, 예전에 네가 가던 공원이랑 지금 가는 공원이랑 비교해봐.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게 세부묘사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퉁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얘가 묘사. 그 다음에는 경험이에요. 경험은 여러분들 어려워요. 왜냐하면 과거 시제, 즉 옛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은 잘하면은 등급을 굉장히 높게 딸 수 있지만 못하면 등급이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많이 양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은요. 최근 최초 인상 깊었던 경험으로 나뉘는데 솔직히 똑같잖아요. 최근이든 최초든 인상 깊었던 거든 어쨌든 경험이란 얘기예요. 그쵸? 여기에다가 IM2뿐만이 아니라 IM3에서 IH를 따기 위해서는요. 문제 해결 경험이라는 애가 난이도 5를 고르게 되면은 필히 출제가 되는데 그게 13번에 거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13번이 아닌 다른 경험에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꼭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IM2를 시청해도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자, 이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니?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니? 이 해결점을 제시를 해줘야지만 등급을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롤플레이예요. 롤플레이는요. 3가지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정보 요청 롤플레이, 문제 해결 롤플레이, 단순 질문 롤플레이.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3, 4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번, 12번, 15번 딱 요렇게만 나오고요. 난이도 5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는 안 나오고 딱 2문제만 나와요. 그러면 되게 롤플레이란 유형도 되게 고급지고 어렵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단연 정보 요청 하나, 문제 해결 하나 딱 하나씩만 나오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겠죠.
그쵸? 리얼 오픽에서 제가 가르치는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요, 어떤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수년간, 저도 10년 넘게 오픽 강사했거든요. 그만하면은 좀 경력자 아닌가요? 제가 듣고 학생들한테, 야, 너는 이 점수 나오겠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그 점수 나와요. 왜냐면 내가 밥 벌어 먹으면서 내가 몇번 했던 거니까. 이걸로 저는 밥 먹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현저하게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겠다. 일단 단연 첫 번째 목표는 암기량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학습자의 입장이라도 암기 못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줄여주는 거고 똑똑하게 여기서 배운 표현을 저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하는 법을 제가 단연간 노력을 해가지고 만든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데는 한 오늘 1강, 뭐 2강, 3강까지는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건가 하는데 한 4강 때부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빡 꽂힐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쫙 스피디하게 나가면 됩니다. 유형에 맞춰가지고. 자, 여기까지고요. 당연히 체계적인 답변이 필수입니다. 무조건 똑똑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오픽은요. 면접입니다. 면접인데 우리가 되게 정중하게 어떠한 고급지 표현을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얘가 물어본 거를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말고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라. 그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말 프로답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팩트 전달이 필수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어본 거 팩트 전달 빡 해주면 되고요. 과거 시제 꼭 지켜야 되는 거. 이렇게만 하면 IM2가 아니라 그 위에 등급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쭈쭈쭈 해왔는데 이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곱씹어서 시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드렸던 이 모든 이론들은 제가 2강부터 15강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무언가를 적거나 암기를 하실 거는 전혀 없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그러면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and I'll see you guys later.